요즘 다들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이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요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노화를 확 앞당길 수 있거든요. 유전이나 질병이 아닌 아주 뜻밖의 사회적인 요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노화하면 질병이나 유전적인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 하나가 노쇠의 스위치를 팍 켜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쇠 위협이 무려 61%나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 신체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그냥 외롭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밥 먹다 보면 대충 때우게 되잖아요? 그럼 영양이 부실해지죠. 거기에 고립감, 우울감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몸을 급격하게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인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살이 좀 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근감소성 비만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근육은 쏙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나 그냥 좀 통통한 정도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숨겨진 위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원인들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게 하나같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요. 여기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염증이 뭘 하냐면 우리 근육을 막 녹여버리는 거죠. 그럼 근육이 줄고 활동량도 줄고 그럼 또 지방은 늘어나고 완전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수명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걷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건강 수명. 이 근감소성 비만을 잡는 게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니라 내가 살던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각자 집에 계셔도 필요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엔 대상을 넓히고 나중에는 노화 예방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완성형 모델로 나아가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죠. 도입기에는 당장 가장 시급한 것들부터 시작해요.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간호사가 와서 돌봐주고 식사 배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집에서 버틸 힘이 생기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겠죠. 결국 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작정 뛰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근력 운동, 그리고 다치지 않고 오래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 운동. 이 셋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받아서 근육으로 만드는 공장의 효율이 뚝 떨어져요.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젊을 때보다 원료, 그러니까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줘야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식단도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얀 빵, 설탕 같은 건 줄이고 통곡물이나 채소처럼 몸에 좋은 걸로 채우는 거죠. 가공식품 대신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로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적인 원리부터 국가정책,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과 식단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단순히 음식을 통한 영양 결핍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양, 즉 고립감과 우울감이 함께 찾아와서 우리 몸을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국가 정책이나 의학 정보가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줄 순 있겠죠.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첫걸음을 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더 건강하고 강한 내일을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령 오늘 저녁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